이제 등록상의 5번째 면적입니다. 좌표는 이제 우리 시험에 너무 복잡하니까 안 나오고요. 바로 면적이죠. 면적. 그래서 이 면적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기 출제자 의도는 우리 265페이지. 첫 번째가 역시 경계처럼 경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면적을 또 어떻게 결정해요? 경계하고 면적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가 면적의 결정 방법.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면적을 측정하는 대상 여부,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면적에다가 형광펜줄 짜가시고요. 요거 저는 이미 앞에서 봤죠. 그래서 수평면상이 넓이다 됐고요. 자, 첫 번째가 결정 방법입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 짜가시고요. 자, 원칙과 예외적으로 나왔는데 원칙이 보니까 최소 제곱미터 1제곱미터 요 단위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필기체 보니까 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그래서 예컨대 0. 쟀는데 법적으로 딱 쟀는데 0.001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등록한다고요?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한다고요. 그렇죠? 땡 잡은 건가? 그 다음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존재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뭐 4452처럼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0.5가 기준인데요. 그래서 0.5를 넘지를 못해. 미만이면 버리죠. 얘를 보니까 500.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0. 하고 뭐예요? 4죠. 0.5 미만이죠. 0.4는. 그러니까 버려요. 그래서 500제곱미터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0.5 초과면은 이제 반대로 올려주겠죠. 예를 봅시다. 500.6제곱미터예요. 그러면 0.6이죠. 0.5를 초과했죠. 그러니까 하나 앞으로 당기면은 501제곱미터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딱 0.5제곱미터면 요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때. 요게 이제 포인트죠. 자, 보니까 1제곱미터짜리가 0 또는 짝수이면은 그는 버리고 0.5를 버리고, 그죠? 홀수이면 0.5를 올려준다는 거죠. 봅시다, 얘를. 근데 500.5제곱미터예요. 그죠? 1제곱미터 자리죠. 그 자리가 얼마입니까? 0이죠. 500이니까 0이죠. 그러니까 버려. 그래서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502.5 보니까 2. 짝수죠. 그러니까 버려. 그죠? 502까지만 0.5를 버린다 이거예요. 자, 0.5를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했나? 홀수면 올린다 그러죠. 503.5제곱미터예요. 그럼 503.5, 점 앞에 요 1의 단위가 3이죠. 3은 홀수죠. 홀수니까 올려줘, 이놈을. 그래서 504가 되겠죠. 504제곱미터. 그래서 검정펜으로 동그라미 하실까요? 홀. 외우기도 좋잖아요. 외우기도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홀수면 올려준다. 0.5일 때.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얼마나 외우기 좋게 해놨습니까? 그죠? 히읗자나 이응자나 같잖아요. 촌수가 같은 거. 글자도 참 그러네요. 그래서 홀에다가 검정 동그라미 해놓읍시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자, 홀. 기억나야 되겠죠? 뭔지를. 그 다음 예외적으로 축척이 말이죠. 600분의 1인 지역,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그래서 축척 6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 지역에다 검정펜을 밑줄 봅시다. 자,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600분의 1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춘다는 것은 그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정밀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그래서 최소 등록 단위가 0.1제곱미터, 그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죠? 한다는 거죠, 그죠? 왜? 비싼 땅이니까. 비싼 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싼 땅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거죠. 왜? 경계 나중에 경계 문제가 잦으니까. 시골에서 뭐 이렇게 경계가 싸운 거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네 땅이 내 땅이고, 내 땅이 네 땅이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도시는 내 땅은 내 땅이에요, 그죠? 내 땅이 네 땅이 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최소 등록 단위가 0.1제곱미터다. 그래서 필기체 보시면은 한 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1이 아니라 0.1. 어디에서? 축척이 600분의 1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그죠? 거기에 등록하는 그런 지역의 경우는 말이죠. 그래서 근데 0.0000001제곱미터다. 그럼 뭐예요?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이다. 그럼 뭐예요?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고요. 여기도 땡 잡은 건가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는 0.05가 이제 문제가 돼요. 위에는 0.5가 문제가 됐잖아요. 여기는 0.05가 문제예요. 역시 미만, 초과는 버리면 되죠.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0.05 딱 0.05면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 등록 단위, 즉 0.1제곱미터 자리가 0 또는 짝수이면 역시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고. 어떻게 된다고? 홀수이면 올려준다고요. 하나 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나와 있죠? 530.55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0.05죠, 딱. 그죠? 끝에 자리가. 그 앞에가 5예요. 5는 뭐죠? 홀수죠. 홀수니까 뭐예요? 5를 하나 올려줘요. 그러면 530.6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주의해 보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이 방법이 아닌 법원의 확정 판결의 경정 등 수정을 말하죠. 등을 선행하여 등록한다. 판사님이 최고다. 결정해서는. 그쵸? 자, 다음에 266페이지 이제 측정, 면적을 측정할 거냐 말 거냐 그 대상 여부입니다. 자, 빨간 펜으로 측정 대상 비세대상이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기준이 뭐다고요? 무엇을 새로이 정하느냐 정하려 했냐? 경계죠. 경계에다 검정펜 밑줄 쫙. 우리 바로 앞에 배운 그죠? 등록사항이죠. 토지 표시였죠. 그래서 경계를 정하면, 즉 경계를 새로이 정하면은 경계를 새로이 정한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경계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말이죠. 새롭게 정해요. 새롭게 정한다. 경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면적이 경계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면적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을 다시 재야 되겠죠. 면적 측정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경계를 새로 정하지 않으면 그대로니까 굳이 측정할 필요가 없겠나요? 자, 그러면은 그걸 표로 딱 정리해놨죠. 자, 우리가 토지 이동하고 연계해서 조사 측량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토지 이동 중에서 신규 등록해요. 그렇죠? 신규 등록한다. 그러면 예컨대 그죠? 대표적인 게 공유수면 매립이죠.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러면 경계가 새로 이렇게 정해지나요? 경계를 새로 정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더 넓어지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경계가 새로 정해지니까 면적을 측정해야 되나요? 그렇죠. 면적 측정 대상이죠. 그 다음에 등록을 전환해요. 등록을 전환이 뭐예요? 토지대장에 있는 것을 임야대장에, 그죠? 임야도에 있는 것을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걸 갖다 우리가 등록 전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다 정밀해지는 거죠. 보다 정밀해지면 경계를 보다 정밀하게 새로이 정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면적을 새로 그렇죠. 측정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분할, 쪼개지는 거. 쪼개지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쪼개지면 경계가 당연히 새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그렇죠. 면적을 정해야 되겠네요. 당연한 말입니다. 축척이 변경됐다. 6000분의 1 축척이 600분의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경계가 보다 디테일, 정밀해지겠네요. 그러니까 경계가 바뀌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를 새로 정하니까 면적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 합병이에요. 합병의 경우에는 경계가 바뀌나요? 선생님 경계가 더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합병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합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필지가 있고 또 하나의 필지가 옆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경계를 새로이 정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그 뭘 넣으면 돼요? 그렇죠. 외곽선으로 이렇게 외곽 테두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를 새로 정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없는 거. 경계를 새로 정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면적도 측정할 필요가 없겠죠. 면적은 뭐 하면 돼요? 플러스 하면 되죠. 산수 하면 되죠. 산수. 지목이 바뀌는 거.
아니, 지목이 바뀌었죠. 지목이 바뀌었죠. 그죠? 경계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번이 바뀌고 마찬가지죠. 경계가 바뀐 게 아니니까. 소재가 바뀌고 마찬가지죠. 그렇구나. 이거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 대상에 보니까 지적 공부를 복구할 경우에 지적 공부가 멸실했어요. 그죠? 멸실해서 다시 복구해야 돼요. 멸실했으니까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경계를 새로 정해야 되나요? 그렇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면적 측정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면을 제작성해. 도면이 낡아서 재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도면이 멸실했습니까? 안 멸실했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측정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경계를 정정해요. 경계를 고치기 정정한다. 당연히 다시 해. 새로 정하는 거죠. 면적을 정정한다. 면적이 정정된다는 거예요. 경계가 정정이 되니까 면적 정정에 파급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 측정을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위치를 바꿔요. 위치 바꾸는 거. 그것과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당연히 앞에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거니까 당연히 면적을 측정 대상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면적 측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당연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겠죠. 그죠? 그럼 이제 경계 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이 뭐냐를 밑에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테마인 지적 측량 326페이지 326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그 위에 그 박스에 4번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의 지적 측량을 특별히 그런 지적 측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 복원 측량 또는 경계 감정 측량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은 바로 밑에 나왔죠. 그죠?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한 경우에 대비해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하는 지적 측량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특별히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이제 면적 계산하는 거 쉽죠. 그렇죠? 우리 산수 시간 했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죠. 그죠? 간단해요. 그러면 가로, 세로 길이를 아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축척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실제 거리를 계산하는 게 축척이 예컨대 1000분의 1이에요. 그럼 비례식을 이용합니다. 1대 1000이라는 거죠. 1대 1000, 1000분의 1이라는 것은. 그러면 도상의, 지도상의, 지적도 임야 도상의 거리가 이게 1000분의 1이니까 보통 이제 지적도겠죠. 그죠? 3cm야. 재보니까, 자로 재보니까. 그러면 실제 거리는 얼마야? 그걸 x로 비례식으로 놓게 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는 3000cm. 즉, 실제 거리는, 이제 이게 계산이 안 되면 안 되죠? 100cm가 1m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개 떼면 30이 남죠. 30m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실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거리는 도상거리 곱하기 축척의 분모, 이거 좀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간단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도각선 수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약간 좀 아직은 안 배웠지만은 우리 281페이지 보면은 지적도 나와 있죠. 도각선 도면의 외곽의 테두리선이죠. 28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니까 3431 빵빵 돼 있고 뭐 2444 빵빵 돼 있습니다. 또 왼쪽에 밑에 귀퉁이 모서리 보니까 3428 빵빵 242 빵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에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34310 그러면 가로 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42800 빼주면은 뭐예요? 요 끝에서 요 끝까지의 실제 가로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세로 써지는 거 빼주면은 그게 이제 세로 길이가 나오죠. 곱해주면 뭐예요? 도면의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죠? 도면의 면적이죠. 이거는. 그 다음 267페이지 축척과 거리 면적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밑에 이제 측지법상 축척이 나와 있네요. 500분의 1, 600분의 1 붙어 되어 있죠. 500 곱하기 2는 1000, 그러니까 1000분의 1. 600 곱하기 2는 1200. 1200 곱하기 2는 2400. 3000은 어떻게? 몰라요. 3000.
3000 곱하기 2는 6000 해서 대부분 다 2배수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항상 대축적이냐 소축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고요. 그렇죠? 상대적이라고요.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은 어떤 게 대축적입니까? 그렇죠. 500분의 1. 600분의 1은 소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500분의 1을 하나만 딱 놓고 이거 대축적이냐 소축적이냐 몰라요. 그거는. 그죠? 몰라요. 뭐 30분의 1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소축적이죠. 그러나 1000분의 1이면 이건 대축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상대적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정밀도가 높고요. 우리 이제 측지법에 쓰는 축적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축척만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거는 정밀도가 높고 오른쪽 정밀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대축적, 소축적, 상대적이다. 그래서 500분의 1, 600분의 1은 정밀도를 요하는 지역에서 주로 쓰인다. 그러니까 비싼 땅, 도시개발사업인데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면적도 265페이지 보면은 지적도의 축적비 600분의 1. 도시개발사업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참고적으로 경지정년 지역은 1000분의 1.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보통 1200분의 1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적도는 주로 1200분의 1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이에요. 주로 6000분의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게 이제 면적이라는 토지의 표시. 그죠? 지적공부의 등록사에 대한 요약 정리를 했고요. 그죠? 이제 실제 법 조문을 봐야 되겠죠? 271페이지입니다. 자, 271페이지 간단하네요. 면적은 법률 68조 면적의 단위 등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에다 형광펜을 밑으로 쫙 하시고요. 1항의 면적의 단위는 뭘로 한다? 제곱미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항의 면적의 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60조입니다. 면적의 결정. 자, 결정에다가 빨간펜 해서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디서요? 265페이지 밑에서요. 그거 이제 조문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60조 2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위각의 각치, 조인수 수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보면은 뭐예요?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뒤바꾸면 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렇죠? 다만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해 연산할 때는 최종 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어디에 등록된다고요? 요 면적이 지적 공부에 등록 쓰여진다고요. 그럼 어디에? 면적은 지적 공부 중에서도 대장 중에서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됩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2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계속 보죠? 그 표 보니까 거기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와 있죠. 구분에 쭉 가시면은 면적은 검정점이 되어 있네요. 찍어져 있네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고요. 그렇죠? 어디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277페이지 보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밑에 쭉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면 지목 옆에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위에 뭐라고? 토지 표시라고 되죠. 뭐라고요? 토지 표시에서 면적 이렇게 어디에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나머지 지역공부 아무리 봐도 그죠? 면적 아니고 쌤, 저는 눈에 보이는데요. 쌤 안경 바꿔야 되겠네요. 279페이지 보세요. 공유지원명부 소유권 지분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분이죠. 지분하고 면적은 다른 겁니다. 그죠? 지분하고 면적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분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에 미치죠. 거기에 대해 면적 얼마 내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지분이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전체 그 비율만큼만.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면적은 뭐가 붙어야 되죠? 단위가 붙어야 돼요. 제곱미터가 붙어요.
붙어야죠. 안 붙어 있잖아요. 여기 앞에는 붙어 있나요? 붙어 있죠. 위에 면적 가로이고 제곱미터라고. 그렇게. 다. 우리 앞에 배운 거 공인중개사법이죠.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보죠. 149페이지. 자, 공인중개사법의 14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밑에 보니까 그 표 밑에 대장과 등기부의 우선순위 해가지고 누군가가 어떤 분이 파란 펜으로 우선순위를 밑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면적 나와 있나요? 사실관계 토지의 표시 면적이 달라요. 뭐하고? 대장하고. 그쵸. 면적이 다른 경우는 무엇이 우선한다고요? 대장이 우선한다, 등기부가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한다. 여기서 대장은 뭐겠어요? 그렇죠. 토지대장, 임야대장만을 말하겠죠. 왜?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니까. 그거하고 그렇죠.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이게 수치가 달라. 뭐가 우선시 된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대장이 우선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면적이라는 토지의 표시에서 마지막 등록상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